마감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딜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조정받는 식품주 추가 상승 가보자고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저 배고파지는데 식품주 얘기하면 배고파져요. 오늘 식품주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사실 식품주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차트를 좀 열어보면 알겠지만 7월 들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어가는 차트라고도 볼 수 있겠고 바닥을 다지는 차트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쨌든 7월 한 달 동안 큰 시세 변동이 없었던 종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식품주를 가져오셨네요. 네, 우선은 말씀을 아주 제가 원하는 그 포인트 하나 짚어주신 게 기어가는 차트. 네, 기어가는 차트 또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요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수출 쪽인데 실적 시즌 이전에 너무 그런 실적 기대감과 앞으로에 나오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했던 종목들은 사실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조금 주가 상승에 제한적인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이 기간에 7월 한 달 동안 조금 기간 조정과 여러 가지 가격 조정들, 그다음에 바닥권과 또 그리고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조금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2분기의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또 내년까지의 그런 기대감까지 우리가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 섹터가 주도해서 가고 있어 라는 부분들은 솔직히 찾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테마성이 너무 많고 맞아요. 지금 또 앞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또 FOMC도 있고 이제 뭐 대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채금리 계속 움직이죠. 그렇게 되면 환율까지 영향이 되고 또 사실 그 기준금리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 7월 달, 이제 8월, 이제 9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그래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올림픽이 열리는 이 기간 동안 지금 뭐 K푸드 팝업이 난리가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식품주에 다시 한번 그동안 들어가지 못하셨 분들에게 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과감하게 식품주를 좀 들고 나와 봤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네. 게 오늘 이 환율이 꽤 많이 빠졌어요. 네. 8원 80전까지 빼면서 막판에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1680원 아래로 내려왔단 네. 말이죠. 수출주로 이제는 봐야 하는 게 식품주인데 그쵸. 이런 환율의 영향은 없을까요? 우선 단순하게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환율이 오르는 추세다, 하락의 추세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사실은 계속 변동성이 있는 맞아요.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로 봤을 때는 수출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율이 조금 빠졌을 때는 조금 조정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음식료들을 만들어가는 그 원재료들은 어떻게 보면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오르는 것만 또 좋은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좀 빅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수출에 대해서 뭐 데이터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라기보다는 수출과 수입을 조금 반반씩 보면서 좀 또이또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네.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단기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네. 식품주라고 하면 밀가루, 설탕이 반드시 들어갈 텐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설탕 만들지 않잖아요. 그쵸. 다 이것도 수입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따진다면 단순히 환율이 내려간다 올라간다로만 따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밀가루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좀 특이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식품주 내에서 혜태제과 식품이라든지 크라운제과 이런 네. 종목들이 아침에 막 튀다가 결국에는 사실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짓기는 했는데 네. 식품주 중에서 사실 저는 뭐 딱히 오를 만한 이벤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에 왜 이렇게 움직였었던 걸까요? 우선은 저도 이 그 분봉 차트를 봐도
아침에 올랐다가 빠졌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특히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그다음에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수요일 어쩌면은 이 윗꼬리 달린 부분을 약간은 채웠다가 빠지거나 채웠다가 한 번 더 상승했다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장세에서는 어떤 주목을 받는 그 섹터 안에서 종목이 좀 순환매, 섹터 안의 종목들이 순환매 장세로 좀 돌아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이제 그런 빼빼로 같은 부분도 이제 베트남에 이제는 뭐 과자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웰빙 또 다이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잖아요. 네. 저당 뭐 조리퐁부터 시작해서 저당 과자에 대한 그런 그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자 뭐 여러 가지 식품 뭐 빙과류 뭐 그런 부분들이 섹터별로 좀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움직이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곁들여졌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 거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식품주 내에서도 사실 뭐 빙과하는 업체가 있고 제과하는 업체가 그렇죠. 있고 뭐 만두하는 업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과 비슷하게 그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찾냐 뭐 사실 냉동김밥 얘기도 많이 네.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좀 한 바퀴씩 돌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과 빙과 이야기가 나와서 아이스크림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사실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되는 네. 그런 계절이 됐는데 여름 수혜주로 꼽히는 게 바로 빙과 관련된 주입니다. 그쵸.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보통 이제 장마 때 여름에 더우니까 당연히 빙과를 많이 찾게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생각 못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우산을 쓰게 되면은 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장마 기간에 아이스크림에 대한 그런 판매 비중이 좀 빠진다고 하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아이스크림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비가 네. 이상하게 와서 그래요. 밤에만 맞아요. 비가 오니까. 계속 늘어나고 이게 너무나 덥다 보니까 계속 시원한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뭐 네. 우리가 아이스크림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매출 비중이 편의점에서도 뭐 행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그런 비중이 계속 늘어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는 놓치지 않을 부분들 저당, 저칼로리 이런 그 메로나도 사실은 저당이 나왔거든요. 네. 저칼로리도 나오고 이런 우리 뭐 캡 따서 먹는 쭈쭈바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저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면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우리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뭐 비만 치료제가 뜨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없잖아요. 비만 치료제 먹으면서 이제 저당 아이스크림을 찾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정말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두가 다 한 바퀴 도는 동그라미로 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좀 영향을 받는 부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겠고 빙그레나 또 롯데 웰푸드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제 뭐 인도 세계 인구 1위가 인도잖아요. 네. 인도 쪽으로의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제 뭐 롯데 wel푸드 같은 경우는 인도에 있는 그 자회사를 아예 합병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대한 부분들 좀 그 투자에 좀그 속도를 내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롯데 웰푸드나 뭐 빙그레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박차고 있고 네. 빙그레나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 조금 더 유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빙그레도 그렇고 롯데 웰푸드도 그렇고 지금 보면 식료품주의 그런 차트의 흐름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맞아요. 보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 최근에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계속 뭐 돈 많고 탄탄한 기업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더욱더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TMF 사태를 보면서 더욱더 돈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그런 중심점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마침 빙그레와 롯데 웰푸드도 이런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우리가 돈 많고 탄탄한 기업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이 더 길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 쪽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이 두 종목 접근한다고 해도 저는 또 유효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 너무 고평가되지 않은 종목들 유심 있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을 갔더니 뭐 음료는 당연히 제로고 아이스크림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제로고 이제는 젤리도 제로로 나오더라고요. 제로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기업들이 매출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차트 이야기를 조금 해주셔서 차트적인 측면으로도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열어놓고 볼게요. 네. 삼양식품 사실 뭐 이 종목만한 종목이 사실은 그렇죠. 상반기에 없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7월 들어서는 뭐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평선들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삼양식품이 지금 정말 거의 한 달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죠. 네, 재미없는 장세를 흘러가고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의 기대감을 또 놓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도 그런 부분 보였는데 뭐 절대 팔 수 윗꼬리도 없는 차트긴 맞아요. 해요. 지금 또 들어가자니 고민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좀 과감하게 삼양식품 내일 또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수출 기업으로 이제 정말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덴마크의 그 리콜 사태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더 홍보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미 쪽, 뭐 유럽 쪽 이런 채널들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기업 안에서 부분들 또 불닭볶음면을 넘어서서 이제 일본에서는 불닭 포테이토 칩이 한 달 만에 30만 봉지를 팔았다고 하죠. 그렇게 매운데 왜 이렇게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매워서 못 먹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수 시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이제 네. 각 국가마다 맞춤별 전략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박스권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저는 삼양식품 이제 8월 달이고 실적 이제 곧 딱 찍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좀 슈팅 나와줄 거라고 보고 전 고점 또 전 고점 이상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덴마크 이슈가 뭐였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불닭볶음면이 너무 매워서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가 됐었대요. 그러다가 재출시를 하면서 오히려 주목을 많이 받게 됐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뭐 아까 라면 얘기했고 빈과 얘기했고 제과 얘기했고 또 라면도 관련된 종목이 있을 거고 HMR이라고 하는 간편식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섹터가 나뉘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정말 돈이 많으면 다 사고 싶은 다 사고 싶으면 그래도 우리가 원픽 좀 탑픽 하나만 꼽아 보자면 저는 이제 CJ 제일제당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네. 간편식품.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섹터 안에서 종목별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 빈과 또 라면 다 매수 정말 매력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에 탑픽으로는 간편식품 정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 CJ 제일제당도 보시면 최근에 고점 이후에 지금 뭐 7월 달에 그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 흐름이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의 급등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8월 중순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 이 종목도 보시면 정말 기업의 그런 앞으로의 실적 데이터, 수출 데이터, 실적 데이터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된 돈이 많고 탄탄한 기업으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 가공식품 업체로서는 정말 처음으로 그 인천공항 면세점에 비비고 매장을 단독적으로 지금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가면서 이 CJ
CJ제일대나 비비고 지금 떡볶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이 우리 간편 세트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 부분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또 이 비비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 BTS 멤버가 그 광고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CJ제일제당도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전 고점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좀 식품 쪽으로는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투자 네.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는 41만 원 부분, 전고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가가 되겠죠. 네. 41만 원 부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36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요.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품주에 대해서는 이게 차트가 만약에 무너졌다면 더 안 갈 거 아닌가라고 고민이 됐을 텐데 7월 한 달 동안 차트를 잘 다졌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J제일제당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